네,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기본 사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업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12조에 명시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해야 할 그러한 그 업무에 대해서 정한 사업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지원 사업, 또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알선, 또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역 번역 지원 사업, 그 밖에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기본 사업과 별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기본 사업으로는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 연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사업 영역에서 모든 지역센터가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수적인 사업이 있는데, 가족 영역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족이 이중 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 정보 제공이 해당이 되고요. 성평등의 경우는 배우자들이 이제 부부 교육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권 영역의 경우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으로 공통 필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 통합은 취업 기초 소양 교육과 구직자 발굴 시 이세일 시스템과 연계된 워크넷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센터로 적극 연계하고 세일센터의 그 결혼 이민자 대상 직업교육 훈련 개설 시 적극 이제 협조해 주는 거죠. 상담의 경우는 이제 가족 상담을 필수로 하고, 또 홍보 및 자원 연계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홍보와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에 또 별도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 가족 방문 사업과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또 결혼 이민자 통 번역 서비스 사업,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사업을 합니다. 이민자를 위한 멘토링 사업이 있고요. 또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사업에 우리가 주요 내용을 좀 보면, 가족은 이제 공통 필수로 다문화 가족의 이중 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 및 입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가족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라든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 아버지 교육, 부모 자녀 관계 및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또 자녀 교육 프로그램, 부모 역할 교육, 자녀 건강 지도 등 비고에서는 이제 연간 필수는 24시간, 선택은 26시간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중 언어 코치 배치 센터는 공통 필수 중에서 이중 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상 하게 된다. 잠깐만. 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죠? 성평등 보겠습니다. 성평등. 배우자 부부 교육이 필수이고요. 선택으로는 이제 이주 여성 대상 프로그램이나 또 이주 여성과 한국인 배우자 대상 프로그램 교육입니다. 그래서 10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됩니다.
인권으로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으로 필수고, 선택은 다문화 가족 관련 법과 제도, 또 이주민과 인권 등 10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 통합으로는 이제 공통 필수가 취업을 위해서 기초 소양 교육이라든가, 또 구직자를 발굴 시 우리가 이제 그 이세일 시스템과 연계된 워크넷이라고 여기에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 센터로 적극 연계하는 것이고, 또 세일 센터의 결혼 이민자 대상 직업교육 훈련 개설 시 적극 협조해서 교육 과정이라든가 모집 등 여기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10건 이상 세일스 센터로 이제 10건 이상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다문화 가족 나눔 봉사단 그 소양 교육이 4시간 이상이고요. 다문화 가족 나눔 봉사단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으로는 사회 적응 교육이라든가 소비자 경제 교육이라든가 학업 지원반을 운영 및 연계하는 거라든가, 다문화 가족이 자신들끼리 모여서 함께 그 자조 모임을 하는 것이고요. 다문화 인식 개선 또는 이제 결혼 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결혼 이민자가 먼저 와서 잘 정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착한 그런 이제 필리핀 여성이 이제 갓 시집 온 필리핀 여성에게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이민자 정착 단계를 지원하고 지원 그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설계 프로그램 중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15시간 이상 실시하고 봉사자 소양 교육은 필수로 이제 4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상담으로는 이렇게 이제 가족 상담 있고,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요즘 이제 위기 가족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례 관리입니다. 복합적인 문제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사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들어있네요. 위기 가족 긴급 지원, 뭐 긴급, 그러니까 이제 생계비가 없다든가 이럴 경우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 외부 상담기관 연계 등 연간 80회기 이상입니다. 홍보 및 자원 연계입니다. 공통 필수로는 지역사회에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캠페인도 하고, 뭐 체육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지역사회 네트워크라든가 또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게시판에는 이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글을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별도 지원 사업 가운데 이렇게 이제 교육, 문화, 상담 이런 기본 사업 외에도 우리가 이제 별도 사업이 있는데, 별도 사업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2017년에 그 사업 안내 지침을 중심으로 이제 볼 때 보통 이제 이렇게 4년 단위로 이런 이제 그 사업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그 다문화 가족 방문 사업이라든가, 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결혼 이민자 통 번역 서비스 사업,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사업, 이민자 멘토링 사업,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사업, 한국어 교육, 이렇게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별도로 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사업과 자녀 성장 지원 사업은 실제로 이제 내담자 클라이언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내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또 자녀들 성장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방문 교육 사업이라고 하면 지리적 접근성과 취업, 자녀 출산이나 육아를 매일 이제 특히 이제 영유아들을 돌볼 때는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런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방문 교육 지도사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파견해서 뭘 해야 되냐? 한국어 교육 서비스와 부모 교육 서비스, 그리고 자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방문해서 센터로 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한국어 서비스나 부모 교육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자녀 생활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이 또 차등 적용되기도 합니다. 한국어 교육 서비스 대상은 입국 5년 이하로 결혼 이민자나 중도 입국자 자녀 24세 이하로 이런 이제 그 대상에게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죠. 또 부모 교육 서비스는 언어나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민자에게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자녀 생활 서비스는 이제 학업이나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8장 224쪽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무상이고 자녀 생활 서비스는 이제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방문 부모 교육 서비스 중에서 생애 주기별로 각 1회 지원한다. 최대 15개월에서 총 3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임신, 출산, 영아기, 그러니까 유아기 12개월 초와 초과하고 48개월 이하 유아기, 아동기는 48개월 초과 만 12세 이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각 1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나 중도 입국 자녀, 또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 아동의 경우 이제 외부 전문 기관으로 연계를 하고,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는 만 5세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으로는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평가, 언어 교육, 부모 상담 및 교육으로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아동의 언어 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것과 그 발달 평가에 근거해서 이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이 문법인지 어휘력인지 대화인지 사회적인 의사소통 능력인지 읽기와 이야기하기 등 이런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받는 부모들은 상담과 교육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도서 벽지 지역 거주 가정, 다문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등 어려움을 갖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우선 선정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서비스의 장소는 센터 내부의 언어 발달 교실이나 외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주 2회 40분 수업으로 언어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개별 수업과 모둠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부모에 대한 상담은 1대1로,
가정 내 언어 촉진을 주제로 한 이런 부모 교육은 2인 이상 다수 부모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우리 다문화 언어 발달 지도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격 기준을 이제 갖춰야 됩니다. 언어 치료학과나 언어 병리학과 등 언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거나 아동 유아교육 아동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나 한국어 교육과 애국어로서의 한국어 학과나 국어 교육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언어 발달 지도사로 이제 선발된 사람의 경우는 신규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이론과 실습, 과제 등에서 일정 기간을 충족했을 때 이렇게 지도사 활동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제 결혼 이민자가 우리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할 때 의사소통 문제가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조기 적응을 돕고 통번역, 인력 채용 등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결혼 이민자의 자립 능력 및 주체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결혼 이민자 출신의 언어로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로 하나부터 4개 언어가 지원되고 해당 지역 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는 인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연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 통번역 지원사의 자격 수준은 한국 체류 기간 2년 이상으로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결혼 이민자여야 되겠죠.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이제 입국 초기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안내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번역, 보육 및 교육기관 관련 통번역, 행정 및 사법기관,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이혼하러 올 때 이제 번역가가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이제 통역이 필요하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병원의 진료 등 이럴 경우도 통역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사업은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심리적, 정서적 안전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이렇게 이제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애국인 가족, 애국인 근로자, 애국인 유학생, 재동포, 난민 등 북한 이탈 주민이 포함이 됩니다. 사례관리 서비스는 유형은 크게 위기관리가구, 일반형 관리가구, 통합형 관리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관리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주로 이제 가정폭력이나 이혼이나 자살이나 재난 등의 위기를 경험한 가족이나 개인이 이제 대상이 되겠죠. 정보 부족이나 소통 부족으로 이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통합형 관리 가구는 가족의 문제와 욕구가 심각하고 복합적이어서 지역사회의 자원이나 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통합적 접근을 요하는 개인 및 가족이 대상이고요. 이런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학과, 우리 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사례관리 관련 학과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거나 또 이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는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관리 그 진행 과정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상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욕구 사정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 서비스 활동 및 네트워크를 활동하고 종결 및 사후관리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결혼 이민자 멘토링 사업입니다. 자, 결혼 이민자 멘토링 사업은 이미 이제 한국에서 잘 정착한 이민자 선배 언니나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돌봄이 필요한 초보자 이민자를 이렇게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죠. 멘토 역할. 그래서 멘토가 되는 이민자는 결혼 이민자는 국내에 거주 1년 이상인 이민자나 또 귀화자로 한국 구사가 가능하고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정체성 잘 확립을 하고 사회성 개발을 하고 또 리더십 개발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서 자녀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 성장하고 또 부모 자녀 관계의 향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그 학령기 자녀 및 부모 또는 중도 입국한 청소년 등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의 향상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제 그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이라든가 미래 설계 프로그램 즉 이제 진로 상담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위기 사례 지원 프로그램 그래서 지역 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 친구들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거죠. 이 사업의 운영은 센터 내 상담 업무 담당자 등 기존 인력이 담당을 하고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기 자녀들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 한국어 교육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제 잘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주고 기화 신청 시 필기 시험 및 면접 심사를 면제시켜주고 국적 취득 심사 대기 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제 총 그 한국어 교육은 1단계에서 4단계로 총 4개의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단계별 100시간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강사 자격 기준은 법무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 자격과 동일하고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자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한 자,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또 교사로 2년 이상 경력자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자 등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제 한국어 교육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우리가 향후 과제와 또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